우리 동네 마을 뒷산에는 유명한 소문이 있었다. 뒷산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나 올라가면 목 없는 지장보살이라 불리는 낡은 불상이 있다. 과거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스님들이 모두 떠나 그대로 버려졌다고 한다. 술에 취한 마을 주민이 지장보살에게 오줌을 싸버렸고 얼마 뒤 그 주민과 가족들은 모두 집에서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다. 우울증으로 인한 결과라고 경찰들이 말했지만 주민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 수군거렸다. 지금도 그 지장보살에게 가까이 가면 돌아가라는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이곳을 찾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고 만약 어른들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얻어맞았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회초리를 들고 눈을 부라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더 무서웠던 것 같다. 야, 그런 건 다 헛소문이야.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걸? 참, 니네 아직 애기구나. 얼마 전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온 K가 거들먹거리며 우리에게 소리쳤다. 이사를 오기 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온갖 흉가와 귀신이 나온다는 곳들을 다녀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떠들어대던 녀석이었다. 니네가 겁쟁이들이 아니라면 오늘 나랑 같이 한번 가보던가. 왜, 무섭냐? K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분명했다. 하지만 몇몇 동네 친구들도 K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다. 중학생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친구들 사이에서의 자존심 등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다. 나 역시 목 없는 지장보살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K, B와 D, 우리 4명은 학교가 끝나고 바로 그 지장보살이 있는 산을 가보기로 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실수였다. K를 선두로 우리는 뒷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벼운 농담과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숲길을 꽤 걸어갔을 때 K가 갑자기 멈춰섰다. 야, 잠깐만.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라고 말하며 곧장 숲을 뒤 나무 그늘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마침 다리도 아프던 터라 적당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K를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지나서 K가 사라진 숲을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K가 돌아왔다 생각한 우리는 흙이 묻은 엉덩이를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타난 것은 K가 아니었다. 숲풀에서 나타난 것은 이상한 눈빛을 한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의 눈알은 새나 곤충처럼 이리저리 사방을 향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정말 미친 듯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이상한 것을 넘어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다짜고짜 D가 비명을 내지르며 도망쳐라 소리를 질러댔다. 그 비명과 함께 우리는 곧장 뒤로 돌아 내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던 중 아까까지 자신만만했던 K가 비명을 지르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다급하게 K를 불렀지만 이내 K를 부르기를 멈췄다. 도망치는 K의 뒤쪽에는 거꾸로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것은 머리로 땅에 서 있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발처럼 땅을 밟으며 내달리고 있었다.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는 발이 있고 머리로 달리는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K를 따라 내달리고 있었다. 아까 본 그 할아버지의 눈동자처럼 머리통이 사방을 향해 휙휙 돌아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부터 삐 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리며 머리가 아파왔다. 몸은 격한 운동을 한 것처럼 터무니없게 무거웠고 달리는 발은 누군가 땅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듯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에도 여전히 그것의 머리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우리는 엉엉 울고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렸다. 더 이상 K는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뒷산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K를 제외하고 모두 산을 내려왔다. 산을 향해 K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산을 다시 들어갈 생각 따위는 할 수 없었다. 결국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로 했고 그날 밤 경찰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K를 찾지 못했다. 흔적도 시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만 경찰은 그 지장부살이 있는 곳 근처에서 작은 체구에 부패한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노인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백 개의 끊어진 염주 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알을 돌리던 이상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도망칠 때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남자, 그 거꾸로 서 있던 남자의 얼굴, 그것의 얼굴은 K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K의 가족은 집에서 난 화재로 모두 사망하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였고 지역 뉴스에도 실릴 만큼 큰 화재였다. 주민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내린 저주라 믿었고
경찰들 역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라 결론 지었다. 목없는 지장보살은 철거되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불상을 철거하는 동안 수십 명의 스님들이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염주구슬을 뿌려댔다고 한다. 난 아직도 그 이상한 할아버지와 거꾸로 서 있는 남자의 꿈을 꾸곤 한다. 정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이다.